날씨는 어때요? 약 15년 전에 개봉한 짐 캐리 주연 영화 예스맨에 등장한 한국어 수업 장면입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어 학습은 평소에 상상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예스라 대답하고 한다는 컨셉의 스토리에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K-팝 데몬헌터스가 애니메이션 영화 중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겨울왕국의 주제곡 레디꼬를 넘어 빌보드 차트 최고 순위를 찍은 요즘날의 한국어 학습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9월에 대학 입학을 시작하는 미국에서는 요즘 한국학과 한국어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는데요. 캐대언을 보면서 짧게나마 나오는 한국어 대사와 노래 가사들을 옹알이하는 서양인 아이들을 다소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몇몇 분들은 오버하고 있다며 조소하기도 했죠. 하지만 앞으로의 역사책에는 한국의 문화적 파급력, 즉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의 정점에 K-팝 데몬헌터스가 있었다고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PC주의에 빠져 미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배우, 쉽게 말해 못생긴 배우, 백인이 아닌 특정 인종에만 집중한 배우에 집착해 골로 가버린 디즈니를 넘어서는 절대 강자 캐대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미국 CNN에서 보도한 미국 내 한국어 학습 열풍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인기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취재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과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미국에서 아기들이 K-팝 데몬헌터스에 푹 빠져들어 보고 있는 현상이 짙어지며 현지 언론들 사이에서 신기하지만 걱정도 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극중 노래와 대사에서 한국어가 섞여있는 표현들을 따라하며 엄마를 가리켜 마마 혹은 마더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른다거나 라멘이라는 일본식 표현이 아니라 라면이라는 한국어 표현을 그대로 쓰는 등 돈 주고도 시킬 수 없는 문화 강국만의 엄청난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건데요. 존댓말이 언어체계에 없거나 연장자를 존중하는 문화권에 속하지 않은 시청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배 후배 개념은 이미 K-팝 팬덤에게만 익숙한 고유 명사였는데요. 이제 미국 아이들은 후배나 막내를 리틀 시스터 등으로 직역하지 않고 그냥 후배와 막내로 사용합니다. 극중 어떤 팬이 고연차 아이돌인 헌트릭스에게 예의가 바르게 폴더 인사를 하는 후배의 모습을 갖췄다며 찾아보이즈에 입덕하는 모습도 그려지죠. 자연히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권 아이들도 집안과 학교 곳곳에서 이런 한국어 단어들을 우리의 억양으로 제대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레디꼬를 넘어선 최고의 인기곡이 헌트릭스의 골든이고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이 되는 세상을 말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서양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상상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는커녕 한국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근 유튜브에는 명문대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강의 내용을 다루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만 사실 이런 흐름은 10여 년 전만 해도 한류라는 이름으로 통칭된 유행이었습니다. 대중문화 일부가 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말을 하고 우리도 부끄럽게도 잘 모르는 한국 역사까지도 술술 읊어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미국의 명문대에선 한국어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본어학과를 축소하고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CNN은 며칠 전 캐대언의 인기를 조망하며 단순히 영화가 인기 있다는 내용을 넘어 벌써부터 문화적 파급력이 확인되는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합니다. 글로벌 언어학습 서비스인 듀오링고의 조사 결과 한국어가 작년에 이 앱을 통해 학습된 언어 중 7위에 올랐다는 내용을 보도한 건데요. 국토가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데다 경제력은 10위권인 한국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7번째 많은 학습자를 보유했다는 게 정말 신기할 뿐이었죠.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중국어가 한국어의 뒤를 이어 8위에 오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는데요. CNN은 우선 한국어 수업 증가의 원인을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서 찾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얻었을 때만 해도 오빠라는 단어는 신기한 느낌의 단어에 불과했는데요. 이제는 영어에는 브라더로 통칭되는 남자 형제를 좀 더 다양한 의미를 담아 부를 수 있는 섬세한 단어라는 뉘앙스까지 담아 깊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기자는 실제로 이전 한국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빠는 뭔가 묘하게 좋아하는 마음, 애교를 담은 마음을 담아서 남자친구나 남편을 부르는 표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는데요. 권위 있는 언어학습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현대 언어협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 한국어 수업 수강생은 2002년 5,211명에서 2016년 14,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만 그런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입니다. 현대언어대학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강하는 고등교육 학생의 수가 3배나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죠. 사실 이번 보도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문화적 파급력 확대에 따라 자연스레 높아지는 한글과 한국어 인기에 대한 소식은 꾸준히 전해져왔습니다.
처음 부임했던 2011년에는 학기당 한국어 수강생이 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배가 늘어 100명대를 찍고 있죠.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도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프린스턴대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최호중 박사가 예사롭지 않은 미국의 한국어 학습 열기를 전하며 증언한 말입니다. 최 박사는 미국 내 대학들마다 숫자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어가 점점 더 각광받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죠. 강환희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장은 캘리포니아주 휴양도시인 몬테레이시 교육감이 현지 중학교의 한국어 수업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며 달라진 한국어의 위상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한국어는 중국어, 일본어와 달리 대학 입시에 유리한 AP 과목도 아닌데 많은 현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07개국 1,411개 대학에 한국학과 한국어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다. 일본이 377개 대학으로 가장 많고 중국은 276개, 미국은 131개, 대만은 37개 순인데요.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인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프린스턴, 코넬 등에는 하나같이 빠짐없이 한국어와 한국학 과정이 개설돼 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와 달리 대학 입시에 유리한 AP 과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껏 관측된 적 없는 일이라 미국 교육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초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대학 입시 과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예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 및 한국학 수업을 선택할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내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단 1, 2년에 그칠 붐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죠. 인상적인 것은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미국 학생들이 언어와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것이 넘어 한국의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역사까지 공부할 정도로 열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어 수업을 듣다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한국학까지 추가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공부를 할수록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젠 한국의 모든 것이 좋다. 동아시아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모음의 창제 원리를 들었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영어에는 이런 철학인의 역사가 없다와 같은 의견을 밝히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죠. 실제로 엔데믹에 이르며 오는 봄에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미국 학생들 수요가 넘쳐난다는 보도도 있고요. 이와 같은 시너지를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 내 대학에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학계에서 보다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죠.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오롯이 담은 결정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곳곳에 묻어있는 우리의 멋진 유산입니다. 이를 전 세계, 특히 서양인들이 받아들이고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합니다. 캐리언을 보면서 옹알이하는 아이들은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될 것도 분명하고요. 벌써부터 설레는 앞날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